네, 동물들과 만나는 행복한 세상 CNB 반려가족 백 프로젝트 동행. 네, 동물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이야기할 진행자 김태현입니다. 은비. 수빈입니다. 네, 자, 한국 인구 5천만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1,000만 명 정도가 반려가족이라 그래요. 5명 중에 1명 정도는 네네.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낸다는 얘기인데요. 저도 얼마 전에 반려가족이 생겼습니다. 강아지고요. 네. 2개월 반 정도 된 오. 강아지. 검은 네. 조그마한 강아지인데 이름이 네모예요. 네모요? 네, 네모. 귀엽겠다. 네. 네모. 왜 네모 왜? 아니 네. 막둥이를 너무 네. 이름을 네모 좀 쉽게 지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조카가 어. 이름을 한 5번을 바꿨는데 그중에 5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바꾸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름이. 뭐라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태훈 네. 씨는 혹시 반려 문화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문화까지는 뭐 문화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수빈 씨는요? 제가 생각할 때 문화라 하면 요즘에 반려동물에 대해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통, 예의, 존중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반려동물과 같이 공존해 가면서 살아가려면요, 반려 문화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동행이 이런 친구들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정보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동물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이야기 동행. 지금부터 그 첫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오늘 첫 동행에 동참하실 분입니다. 슈퍼맨 추성훈의 딸사랑. 추사랑 사랑은 저리 가라. 우리 아들이 최고다. 아들 쿠키가 최고라고 외치시는 분입니다. 자, 운명의 반려동물과의 동행.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반려동물과 사람 사이의 우정, 믿음, 이별, 그리고 사랑에 관한 모든 이야기. 가족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사람의 운명 같은 감동 휴먼 스토리. 지금부터 너는 내 운명에서 만나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급 파이터, 전설의 싸움꾼이라 불리는 이 남자. 대한민국 격투기 선수 최무배. 그리고 그의 반려가족 푸키와의 알콩달콩 운명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11월의 한 주말.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우현 선수.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사람 서역 경례. 이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최무배 선수의 너는 내 운명. 반려가족 푸키입니다. 우리 아빠는 최무배다냥. 대한민국 파이터의 전설 같은 존재 최무배 씨와 그의 반려가족인 푸키. 1년 전 지인에게 푸키를 선물 받고 가족으로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요. 실과 바늘이 따로 있을까? 푸키는 아빠가 얼마나 좋은지 하루 종일 졸졸졸 무배 씨 옆에서만 대면할 뿐 딴 사람에겐 눈길조차 주질 않습니다. 시합과 방송 스케줄, 체육관 일 등 바쁜 스케줄 덕에 평소 오래 있어주지 못하는 무배 씨.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는 오늘 같은 날은 하루 종일 푸키와 놀아주는 자상한 아빠가 되어주는데요. 추성훈 씨의 딸 사랑 못지않은 무배 씨의 푸키 사랑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 90% 정도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도 야생성이 살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약간 이제 동기만 불어넣어주면 이제 사냥꾼의 모습이. 고양이가 좋아한다는 낚시놀이를 해주는 무배 씨. 푸키도 오랜만에 고양이로서의 몸을 풀어보는데요. 부전자전일까요? 이리저리 몸을 날리는 폼이 아빠 최무배 씨 못지 않습니다. 이럴 때 보면 누가 전설의 파이터라고 할까요? 영락없는 고양이 집사 맞습니다. 드디어 낚였다. 여러 번의 실수를 반복한 끝에 드디어 돌격해 득템에 성공. 이렇게 서서히 고양이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걸 볼 때마다 아빠인 무배 씨는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너무 작고 약해서 하루하루가 걱정이었던 아기 고양이 푸키가 이렇게 건강한 성묘가 된 걸 보면서 남다른 보람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여행에 잘 지내십니까? 예, 12월 26일 날 저기 상해에서 다시 합니다. 마이티모. 예. 그와의 절친인 친구인 탤런트 김영호 씨. 늘 그를 챙겨주는 살뜰한 형님인 영호 씨는 외로운 파이터로서의 삶을 사는 동생 무배 씨가 늘 걱정입니다. 보니까는 제가 저번 샵 영향인지 막 머리도 제 위치에 안 가고 막 손도 좀 이렇게 어깨에 좀 쓰면서 이렇게 형님 어깨에 힘 빼고 치렸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다시 힘이 다시 들어갔어요 어깨에. 그래가지고 어깨 힘 빼는 거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뭐 12월 며칠이라고? 12월 26일요. 그러면 그 전에 뭐 한 일주일 동안 투콘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예, 도저히 안 알겠습니다. 되겠어. 이번에는 예. 명예회복도 해야 되고 네가 예.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시 또 잃어버리면 안 되지. 예. 이참에 12월 상해에서 있는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데요. 늘 싸워야 하는 파이터의 삶이 고스란히 느껴지기도 합니다. 잘 지내? 예, 그 돼지같이 먹습니다. 돼지같이 먹어요. 일단 높이. 예, 고맙습니다, 형님. 바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 예. 김영호 씨랑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거예요? 아, 그 이제 그 동생 그 절친한 동생이 하는 뭐 그 요트 파티 뭐 그런 걸 갔는데 거기서 이제 뵀거든요. 선수를 다시 할 생각은 없었는데 영웅이 계속 볼 때마다 연락드리고 보고 볼 때마다 복싱 코치를 한 1시간 이상씩 받으니까 야, 이렇게 할 거면은 시합을 다시 한번 뛰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진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나가는 얘기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부관장이 저기 그 로이드 FC 이제 해설 김대한이하고 좀 절친하니까 그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통과돼가지고 그래서 뭐 바로 할 거냐 말 거냐고 다시 물어보길래 얘기 꺼내놓고 또 안 한다고 하기는 좀 뭐 좀 그럴 것 같아서 한다고 이제 얼른 저 덥석 이렇게 무는 바람에. 무배 씨,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오랜만에 거울 앞에서 한창 멋을 내보는 낯선 모습의 무배 씨. 외출 전 잠깐의 여유 중에도 푸키와 놀아주는 센스 신공을 보여주는 집사인데요. 그에게 반려가족인 푸키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혼자 뭐 있을 때 좀 그런 쓸쓸한 게 있었는데 그 푸키가 있으니까 푸키가 뭐 이렇게 문 앞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은 뭐 어쨌든 식구처럼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저를 혼자 안 놔두고 계속 제 주위를 얼쩡거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뭐 쓸쓸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낸 그에게 반려동물인 푸키는 따스한 시간을 함께 나눌 가족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강압도 있지만요. 아고, 저리 비켜라 냥. 나 지조 있는 남자다 냥. 푸키의 밥을 챙기고 드디어 외출을 하는 무배 씨. 물론 헤어질 때 다정한 인사도 빼놓지 않습니다. 푸키 갔다 올게. 집 잘 보고 있어. 똥 많이 싸. 똥 많이 싸라. 들어. 뭐 특별한 큰 감동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집에 있어도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어딜 이렇게 집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할 때 모조리 다 따라다니고 뭐 화장실 갈 때 따라다니고 뭐 컴퓨터하고 있으면 컴퓨터 옆에 와서 앉아 있고 잘 때 옆에 와서 발밑에 누워 있었고 이러니까 이제 뭐 나한테 의지하는 뭐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그 날 신경 쓰는 존재가 하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잠깐 시간이 난 오늘. 그동안 시합을 앞두고 늘 자신을 위해 고생하는 후배들을 점심 식사에 초대한 무배 씨. 오랜만에 보는 동생들에게 한턱 단단히 낼 생각을 하고 나왔다는데요. 파이터의 선택답게 건강식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설명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들어올 때부터 보니까 뭐 이거 딱 건강식에 네, 저희 뭐 가게는- 운동하는 사람들 꼭 먹어야 되는 네, 저희 그런 가게는 거였습니다. 그 건강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개별적으로 드실 수 있는 샤브샤브 집입니다. 예. 국수는 5가지 종류가 준비되어 있고요. 예. 뭐 그런 샤브샤브의 장어 많이 먹을 수 있냐? 무뚝뚝하지만 그 안에 따스함과 살가움이 잠옷이 묻어나는 사랑스런 파이터들. 고마움과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기는 하지만 무뚝뚝한 말투 뒤에 보여지는 배려 가득한 마음에 다들 따스함이 느껴지는 오찬 시간이 됩니다. 대학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지 바람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나도 필요하면 알아. 근데 필요한 걸 빨리 느껴야 된다. 오늘 동생들에게 한턱 생색 제대로 내는 무배 씨. 운동을 하는 후배들이라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영양식, 약식 동원 음식들을 미리 선보이는데요. 체중 조절할 때 2, 3kg 빼려면 힘들어 죽으려고 그냥 가슴 쪄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어. 영어 공부 시키니까 7kg씩 팍팍 빼버렸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오늘 이 식당이 대단한 식당인데 건강식으로 뭐 대단하죠. 대단한 메뉴를 뭐 이 육수도 그냥 육수가 아니고 무슨 한약이 아니야. 이거 먹으면 뭐 기력이 보강된다. 오늘 비 오는데 막 발목 어제 막 발목 찢긴 거 발목 아프고 그런데 약으로 이 밥을 먹네. 밥을 약으로 먹네. 평생을 링 위에선 승부사의 토혼을 살리는 파이터였지만 이때만큼은 선배 최무배로 형님 최무배로 다정스레 동생들을 다독여주는 그. 안 먹더라도 넣어서 삶아야지. 우려야지. 국물 맛이 나고. 국수도 우리 국수 회사님 친구 있잖아요. 걔가 가끔 갖다 줘요. 그게 한 이만큼이 이게 15인분이래요. 우리 집에 가서 하나씩 끓여 먹는데 이게 조금씩 얘는 한 번에 다 넣어 먹더라고요. 15인분을 한 번에. 나 고등학교 때 대학교 초반 할 때는 국가대표 처음 될라 할 때 그때쯤에 운동량이 하루에 한 6kg에서 한 8kg 정도 빠지니까 수분으로 빠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한 10인 이 정도 맥시멈 먹을 수 있었거든. 늘 고맙고 미안했던 후배들에게 그의 감추었던 따스함, 형 같고 아버지 같은 자상함이 여기저기서 가득 묻어납니다. 그래도 여전히 무뚝뚝한 파이터들의 입에선 운동과 훈련 이야기가 수다의 전부가 되네요. 며칠 후 주말, 반려동물로 가득 찬 대전의 한 공원. 가족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온 많은 시민들로 북적이는데요. 그들 중 유연히 나타난 한 사람, 바로 최무배 씨입니다. 집안에만 있어서 답답해할 푸키를 위해 오늘은 산책에 나선 건데요. 푸키는 무배 씨 몸에서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쫄았어. 그런데 어떻게 이리 실과 바늘처럼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체육관 이렇게 그 집이랑 체육관이랑 가까우니까 걸어 다니는데 그 왔다 갔다 할 때 체육관 올 때 이렇게 한 번씩 데리고 오면은 그런 포지션을 이제 좀 익숙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자동적으로 훈련이 돼서 그 어깨에서 잘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왠지 푸키와 무배 씨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반려가족이 아닐 수 없는데요. 강아지 좀 이렇게 고양이하고 좀 이렇게 뭐라 하냐 좀 접근 방법이 좀 틀린지 강아지와 어울리지는 못하죠. 그냥 이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자기 영역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런 게 최선인데 강아지랑 있으니까 되게 분위기 안 내려옵니다. 원래 내려와서 잡으러 다니기 바쁜데.
파이터와 반려묘의 기묘한 산책을 모두가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이젠 푸키가 좋아하는 나무 타기에 도전하는 찰나. 드디어 우리 푸키도 야생의 습성이 나오는 걸까요? 뭐 고양이한테 뭐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고양이로서는 어쨌든 뭐 사람이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을 잘 채워주니까 푸키한테 고마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푸키와의 인연이 된 지 1년여. 하지만 푸키는 이제 파이터 최무배 씨의 인생에서 그림자처럼 함께하는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파이터의 너는 내 운명.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스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뭐 스타라고 하면은 많죠. 네. 장동건 씨 계시고 원빈 씨 계시고 요즘 뭐 굉장히 핫한 유아인 씨 뭐 이런 분들 계신데 이번에 만나볼 스타는 그분들이 아니라 수중계의 스타입니다. 수중계 스타라면 혹시 박태환 씨를 닮은 돌고래 맞나요? 조금 비슷했어요. 근데 뭐 돌고래뿐만 아니라 물 속에는 굉장히 또 스타들이 많죠. 그쵸? 그래서 한 스타가 아닌 올 스타를 만나봤습니다. 우와. 어떤 스타들이 모였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세계의 올스타들을 대전에서 만난다? 한국,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넘어 아마존의 올스타전이 열린 이곳은 아쿠아리움. 물속에서 만나는 4만여 마리의 스타들과 미니 동물 친구들. 국내 최초 수중 속 올스타전을 개막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현장에 나왔는데요. 오늘 함께할 이곳은 전 세계 다양한 담수 어종이 함께할 수 있는 대전 아쿠아리움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수중 생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제가 물속에 한번 들어가서 수중 친구들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쿠아리스트분하고 함께 들어가 볼 텐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긴장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서 제가 할 일이 뭐죠? 일단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물고기들 달려와요. 네. 맨날 먹이를 주다 보니까 애들이 먹이는 주는 줄 알고 달려들거든요. 네. 그러면 끝에 쪽에 가서 일단 먹이부터 먹이를 뜯어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세요. 주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반대쪽에 가면 터널 같은 데 있고 네네. 거기 위에 항상 모래가 쌓여가지고 거기다 이제 맨날 쓸어주고 그러거든요. 청소를 모래 네. 청소를 하면 되겠군요. 뭐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뭐 좀 유의해야 될 점이라든가 조심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점은 그렇게 막 크게는 없어요. 이렇게 왜냐면 다이빙을 네네. 이미 연습하고 배웠기 때문에 예. 그렇게 위험한 건 없는데 그냥 단지 애들이 큰 물고기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예민해서 도망 다녀요. 그런데 좀 도망 다니는 거 되게 빨라서 박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딪힐 수 있으니까. 수건이 날라갈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만 안 가시면 뭐 유의할 점 저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한번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직접 수중 스타들을 만나기 위해서 잠수복과 장비를 착용했는데요. 태훈 씨 복장이 꽤 잘 어울리는데요. 아쿠아리스트와 함께 드디어 입수를 했습니다. 격하게 태훈을 반겨주는 물속 친구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태훈 씨 손에 있는 먹이였는데요. 먹이를 풀자마자 펼쳐지는 수중 먹방. 이어서 친구들을 위해 깨끗하고 청결한 홈클리닝 서비스. 뽀득뽀득 깨끗해져가는 유리 보이시나요? 우리 태훈 씨도 전문 아쿠아리스트 같아요.
수중 친구들 사이에서 나름 매력 어필을 해보는데요. 친절한 인사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네요. 지금 수족관 안에서 물고기 먹이와 더불어서 또 이렇게 모래 청소를 하고 왔습니다. 밖에 또 관람객들하고 손도 흔들고 재밌었는데요. 자, 이제 다음 할 일 어떤 일이 있는지 아쿠아리스트 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네, 저희 대전 아쿠아리움에 네. 재간둥이들 초롱이랑 라미, 잔전바기 물범 밥 주러 갈 거예요. 물범? 네, 물범. 또 물론 굉장히 귀여운데 귀엽죠? 밥을 그럼 주는 건가요? 네, 저 따라오시면 돼요. 어떤 밥? 고등어랑 꽁치. 생선. 네, 생선. 네. 뭐 지금 그 물범이라는 자체가 그냥 보긴 귀여운데 네. 뭐 물거나 이렇게 조금 그래도 사납진 않아요? 동물이니까 네. 조심하셔야 돼요. 예. 뭐 장갑 없어요? 뭐 이렇게 옷 이렇게 그래도 방범. 아직 애기들이어서 예. 괜찮아요. 어느 네, 정도 네. 됐죠 지금? 한 살 조금 넘었어요. 한 살, 네. 1년 정도. 네. 그럼 둘이 여자 남자 네, 암수. 커플. 네. 이 친구들은 커플이다. 알겠습니다. 자, 물 잔점박이 물범. 예. 네. 한번 가보실까요? 네, 저 따라오세요. 네. 아쿠아리움의 초롱이와 라미 커플, 아쿠아리움의 귀요미 커플이랍니다. 자, 지금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 처음인데요. 뭔가 좀 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수컷은 그래도 대단한데 약간 소심해서 겁이 좀 많아요. 네. 지금 굉장히 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까이 가긴 좀 서로 불편할 놀랄 수가 있으니까 또 동물 보호를 위해서 옆에서 좀 우리 어떻게 주는지 그냥 관람 지켜보기만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좋아. 그렇지. 좋아. 그렇지. 좋아. 안녕. 안녕해줘. 안녕. 이쪽 봐, 이쪽 봐. 그렇지. 좋아. 그렇지. 가면 이제 잘했다고 하고 이제 주는데 주실 때 이렇게 주면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인사까지 왔는데 태훈 씨도 먹이 주기에 도전해 보는데요. 다행히 인사도 친절히 받아주는 초롱이. 잘하네. 밥 먹고 배부른 초롱이와 라미. 느긋하게 수영을 즐기는 중이네요. 기분까지 좋으면 이렇게 우리 아쿠아리스트 언니한테 애교까지 부리는 라미. 요망한 것들 얼마나 귀여운지 아는가 봅니다. 매력 포인트는 저 동그란 눈. 배를 통통 튕기며 다가오는 저 발걸음. 여러분도 잔점박이 물범 커플 라미와 초롱이를 꼭 만나보세요. 네, 오늘 저와 함께 다양한 수중생물을 만나봤는데요. 글쎄 정이 들었는지 잠깐 만나는데 헤어지기 아쉽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수중동물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쿠아리움에 오셔서 수중생물 만나보시고 또 다양한 체험 함께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필수 코너라고 합니다. 우리 션트 코너죠? 네, 우리 동물들에게 의학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바로 애니멀 건강구강 시간인데요. 네, 정말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이를 키우듯이 예방접종이나 건강관리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니까 더욱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겠죠?
네, 그래서 애니멀 건강보감 첫 번째 순서는 바로 반려견 건강검진 및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움 주실 길기훈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상 굉장히 좋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한 달도 안 됐어요. 반려견을 이제 입양을 했는데 의외로 그 굉장히 할 일이 많더라고요.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예방 접종부터 해서 뭐 챙겨야 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반려견들이 집에 오면은 네. 이제 좋은 환경에서 이제 큰 애들도 있지만은 사실 안 좋은 환경에서 큰 애들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자마자 변이 어떤지, 피부 상태가 어떤지, 호흡기 질환이 있는지 기본적인 건강 검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 검진을 일단 받아야 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럼 뭐 집에서 관리를 이제 건강검진을 받은 뒤에 집에서 또 이렇게 챙겨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애들이 이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네네. 자기 집이 아니고 자기가 컸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르던 엄마나 아빠가 아니고 네. 낯선 분들이고 낯선 환경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분양 받아온 지 며칠간은 지가 할 수 있는 거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 편안하게 그냥 네. 풀어두면 되겠네요. 네, 처음부터 자유롭게. 뭐 얘가 뭐 똥 아무 데나 싼다고 네. 막 이렇게 혼내시는 분들도 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세월이 지나고 개월수가 흐르면 이제 다 지키는 거니까 처음부터 뭐 얘 뭐 똥 못 가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애기 놔두듯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를 받고 혹시 뭐 그 예방 접종을 언제쯤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강아지들이 집에 오는 경우가 이제 45일에서 한 2달 가량의 이제 애들이 집에 분양받아서 와요. 저희 강아지 얘기예요. 지금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예, 네. 예. 오시는 그러면은 네. 집에 온 지 뭐 한 열흘 정도 됐으면은 네네. 이제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종합 백신하고 뭐 장염 백신 이제 예방 접종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원장님께서 뭐 네. 도와주시겠죠, 뭐. 예. 그런데 사실 네. 이 아무런 지식 없이 음. 반려동물을 또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맞죠, 원장님? 동물들은 이제 사람과 달리 뭐 치료보다는 예방이 일단은 먼저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뭐 무슨 말을 해서 저 어디 아파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사실은 뭐 병이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뭐 건강 검진을 한다든지 예방 접종은 뭐 스케줄대로 따라서 하는 거고요. 네. 건강 검진을 이렇게 개월수마다 아니면은 1년에 한 번씩에도 건강 검진 하시는 게 좋아요. 피 검사 그렇죠. 같은 거 하고 예. 엑스레이 뭐 사람하고 똑같네요. 네, 사람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피 검사는 이제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있고 네네. 어렸을 때는 뭐 보통 혈액 검사는 들어가진 않아요. 보통 이제 1년이나 2년이 넘은 상태에서 이제 혈액 검사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더 부수적인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더 이제 기본 그러고, 검사를 하고. 예. 근데 이제 어렸을 경우에 이제 뭐 잔기침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오셔서 수의사분하고 이제 상의를 하셔서 뭐 호흡기 질환이 있는지 아니면 뭐 장염기가 있는지 이런 건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강아지 대부분 이제 반려동물이 많은 게 강아지와 고양이를 많이 네. 키우시는데 좀 다른가요? 예방 접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강아지하고 고양이는 이제 예방 접종이 일단은 뭐 강아지도 종합 백신도 있고 고양이도 종합 백신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 백신하고 광견병 그리고 뭐 장염 백신 그리고 케넬코프라서 이제 호흡기 질환 그쪽 백신들을 좀 하시고 매달 이제 10년 산후증은 하시는 거고요. 고양이도 이제 종합 백신이 있고 종합 백신 외에 이제 복막염이나 백혈병, 광견병. 이제 고양이들은 이제 광견병을 걔 아닌데 왜 고양이한테 광견병을 네네. 맞춰요?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뭐 광견병이라는 거는 개, 고양이, 설치류, 사람까지도 같이 올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뭐 고양이도 당연히 광견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저는 처음 말한 광견이라 또 개만 예. 그런 줄 알았더니 사람 없는 건 알았고. 자, 근데 동물도 이제 뭐, 사람도 광견병을 예, 와요. 사람도 없는 거죠. 예. 예. 그건 알았습니다. 예. 개한테 물리면 없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공기 중으로도 옮을 수가 있나요? 공기중을 옮길 수 있는 거는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지염 같은 경우는 사람 이제 뭐 호흡기 질환 오듯이 공기중으로도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공기증으로 오는데 공기증 이제 비말 감염이 이제 가장 심각한 게 강아지에서는 홍역. 그리고 킥킥거리는 이제 케넬코프라고 이제 기침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공기증 전파가 되고 보통 이제 장염 같은거나 이제 설사전 질환 같은 경우에는 분변에 의해서 아니면은 뭐 병에 걸린 애 만진 손으로 내 강아지 이렇게 만졌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올 수는 있죠. 대부분 그 사람 질병 전파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런데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생물이니까 그 건강검진 받기 전에 사람도 이렇게 좀 긴장을 하는데 동물들 반려견이나 뭐 반려묘들 검진 전이나 아니면 받고 난 후에 좀 체크를 해줘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들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어린애들은 이제 백신하러 이렇게 오시면서 오시지만은 보통 이제 5살, 6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중간에 뭐 큰 병이 없다 하더라도 건강검진 받으러 오실 때는 최대한 좀 안정을 취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서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아무래도 혈액 검사상에 큰 오차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오차가 생길 수 있고 오시기 전에 이제 금식, 사람도 이제 금식을 하고 병원에 가듯이 금식하고 오시고. 아, 그렇군요. 금식이라니까 좀 네. 그런데 아무튼 밥이나 물을 네. 좀 최소한 뭐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빼주고 그렇게 좀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특별하게 뭐 너 피 빼러 가니까 네.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피 빼러 가니까 너 이거 맛있게 먹고 가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러지 말고 평상시 똑같이 먹이던 대로 그렇게 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네요. 사실 우리 동물들도 이렇게 검진도 중요하지만 이상 증상이 있는 또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이상 증상은 이제 눈으로 보이는 그냥 이상 증상들도 사실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얘가 뭐 기침을 한다든지, 뭐 콧물을 흘린다든지, 뭐 변이 질다든지, 변이 질더라도 이제 곱처럼 끈적끈적한 점액이 묻은 변, 아니면 뭐 혈액이 묻었다든지 그런 이상 증상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눈곱이 끼고 뭐 이러면은 당연히 오겠죠. 근데 애가 평상시에 무진장 잘 놀던 녀석이 괜히 시무룩하고 오늘 한쪽 구석탱이가 있다면 뭔가 저 녀석 이상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꼭 병원을 내원하셔서 우리 친구가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을 해볼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예. 네. 이제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 아파요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저희가 따로 알 수 있는 뭐 체크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강아지들이나 우리 반려견들이 아프다는 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평상시보다 활동량이 좀 줄고 뭐 이렇게 쉽게 지치는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물을 많이 먹고 오줌량이 갑자기 많아진다든지 또 계단을 오를 때 많이 힘들어하고 뭐 감기는 이제 계절에 상관없이 감기가 와요. 근데 이제 애가 킥킥거리고 콧물이 좀 보인다든지 그 배를 만졌더니 애가 뭐 배가 단단하고 뭐 우리 사람 체했을 때 마냥 뭐 방울을 낄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트름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단단하다든지 털이 빠진다든지 그리고 가려워한다든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긁는 경우도 네네. 있거든요. 귀를 이제 귀병이 있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이제 식욕이 줄거나 식욕이 많이 느는 것도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아, 볼 수도 느는 있고. 것도 그렇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리고 왠지 모르게 배가 불러오는 뭐 먹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불러온다든지 이제 뭔가 평상시와 다른 모습이 보이면은 뭔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배가 부르는 말씀하니까 저희 마당에 있던 개가 배가 불러서 봤더니 새끼를 아이를 낳더라고요. 임신을 해서도 그렇지만은 근데 아빠도 이제 배가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네요. 이제 점점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원장님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 사람처럼 이렇게 독감 예방 접종이라든가 미리 이런 백신을 또 따로 맞나요? 예, 강아지들은 이제 겨울 되기 전에 이제 케넬코프라는 독감 백신하고 인플루엔자 우리 신종플루라고도 보통 하시죠. 이게 두 가지 접종을 해요. 근데 이제 사람과 같이 이제 겨울 되면 아무래도 날도 추워지고 사람도 그러니까 위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조금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면역력이 안 떨어지게 체온 유지라든지 보습 유지 그리고 항상 건조해지면 이제 피부병이 오를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좀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반려견도 실내에서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집은 대부분 마당에 있거든요. 계속 마당에 있는데 아무래도 그 집안에 있는 것보다는 추위에 더 많이 노출되잖아요. 그 야외에 있는 그 뭐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묘라든가 야외에 또 함께하는 반려동물은 뭐를 더 좀 신경 써야 될까요? 그래도 이제 마당에서 기른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안쪽에서 우리가 방 안에서 기르는 애들보다 이제 마당에서 기르는 애들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좀 좋다고 저희들이 일단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환경에 일단은 지가 적응을 했기 때문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보온에는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계속 뭐 눈밭에서 뛰어다니니까 네. 그런 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럼 우리 친구들 옷 같은 것도 입혀주면 좀 보온에 효과가 있나요? 밖에 사는 애들은 이제 옷을 입힐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실내에서 보통 이제 옷을 입혀놓으면 털이 뭉치면서 피부병이 올 수도 있고요. 뭐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옷과 털 사이에 그 피부병이 좀 많이 발생되고 가렵고 털이 또 많이 엉키고 이러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좀 옷 입히는 걸 좀 자제하시고 밖에 이제 외출할 때는 이제 추우니까 좀 옷 좀 입히시고 마당에 있는 애들은 그래도 너무 많이 춥다 그러면 좀 입혀 놓으셔야죠. 저희는 예. 오리털로 이렇게 좀 필수 다운으로 입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반려견의 건강 관리와 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한 반려동물 이제 겨울이 추운 시즌이 다가오니까 보습, 보온 이거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신 길기현 원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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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서구 갈마동의 한 오솔길을 굽이굽이 올라가면 마주치게 되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유난히 사람들을 반기는 이곳, 바로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그들만의 작은 공간, 유기견 쉼터입니다. 주말, 찾아온 봉사자들을 반기는 아이들. 오렌지 매력 있어 진짜. 많이 미용을 시켰는데 미용을 못 시켜가지고 지금 애들이 다 이 모양 이 꼴이야 지금. 사연 없는 아이들이 있겠냐마는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좀 더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지녔습니다. 더 이상 키워질 수 없는 각자의 사연을 지닌 아이들, 상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렌지 성깔 있어. 싫다고 오렌지 불쌍해요. 짖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 그냥. 얘를 다 트라우마가 있다니까. 상처가 죽었어. 슬퍼 보이지. 슬퍼 보이네. 이름이 앤디. 앤디. 앤디야. 앤디야. 응? 놀아야지. 놀아야지. 놀아요. 학생들 목욕 좀 할 수 있겠어? 옛날 시험에 있어. 목욕 좀 도와줘 좀 와서. 오늘 봉사자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아이들 목욕시키기. 꼭 해줘야 하는 일이지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사랑이 엄마가 와서 얼마나 저렇게 사랑을 줬어. 그랬으면 저렇게 목욕을 아무 말도 않고 저렇게 지금 몇 개월 만이시대요 쟤는. 가족에게 버려졌다 생각하기에 사람의 손길이 더욱 그리웠을 아이들. 저희 충남여고 동행이라는 동아리에서 봉사를 하러 왔는데 저 친구랑 같이 둘이 왔어요. 이런 우연이 저희도 프로그램이 동행인데 여기서 동행 같은 팀을 만나네요. 정말 마음씨도 고운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혹시 오시는 편이에요? 저희 오늘 처음 와가지고 처음. 네. 네네. 아직 좀 어색하고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봉사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직접 와보니까 어떠세요? 직접 와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좋은 사람들이 입양해 갔으면 좋겠어요. 유기견 봉사는 처음이지만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목욕을 시키는 우리 학생들. 그 덕에 예쁘게 변신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지금 이게 아이들 밥 맞죠? 네, 아이들 먹는 화식이에요. 아니 근데 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직접 만들어 오신 예, 거예요? 직접 다 이제 뭐 늙은 호박 말린 거하고 해서 이런 것들 주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꾸 해보다 보니까 좀 이제 뭐 스킬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뭐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현미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아이들이 잘 먹더라고요. 맛있게 먹어주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사료만 먹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식으로 먹으면은 이제 병도 좀 덜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그 생각을 사실 제일 먼저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화식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을 위해 영양식까지 든든히 챙겨오신 봉사자분들. 추운 겨울을 이기기 위해선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실 때마다 이렇게 자식 챙기는 것처럼 음식 준비를 해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분주한 손길에 이분 하루 종일 쉼터 청소에 정신이 없으신데요. 바로 처음 유기견 쉼터를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 하신 분입니다. 처음, 그 시작은 힘들었지만 같이 동행해준 많은 봉사자분들 덕에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장량 씨가 이걸 묶고 여기다 그걸 이렇게 꽂아서 저 2층으로 좀 올려줘요. 조심해서. 자, 가서 자, 거기서 이걸 잡아줘요. 예, 조심해서 조심. 근데 이게 수평이 안 맞아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내려서 이렇게 해주세요.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이렇게 매주 올 때마다 보수해야 할 일이 한가득. 이럴 때 더욱 절실한 봉사자들의 손길. 시설도 좀 열악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이다 보니까 좀 끝날 때쯤이면 좀 뿌듯하고 그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칭찬도 듣고 좀 보람찬 일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 이름이 앤디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까부터 보니까 너무 순하고 착한데 이렇게 앤디 같은 친구들이 어떻게 오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우리 해운 어머님이 키우다가 췌장암이 걸리셔서 이제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사경을 헤매시는 분이라서 얘를 못 키우셔요. 그래서 제가 받게 된 경우인데 아이가 여기서 바꿔보니까 다리가 장애견이었어요. 장애견이어서 그 사연을 제가 연락해가지고 물어봤더니 다른 데서 이제 아기 때 못 키우던 아이를 그분들도 받았는데 그때 아이가 교통사고 골절된 상태로 그 아이를 받았대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가서 수술을 해줬으면 아이가 장애견이 안 됐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서 이 다리가 지금은 이렇게 한쪽을 전혀 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닐 때 한쪽 다리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볼 때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우리 아이들이 입양을 가게 되면 혹시 입양 후에도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나요? 입양 절차는 이제 우리가 심사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일간 이제 심사숙고 해가지고 이제 가족 동의 다 받고 자기들이 정말 얘를 정말 데려가서 내 반려견으로 맞이겠다는 아이들은 이제 자기들이 3일 만에 다시 옵니다. 다시 오면은 와서 이제 그게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입양 계약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간 후에 다시 또 아이들은 이제 그 아이들의 근황을 그 카페에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으로 그치지 마시고 오랫동안 같이 사는 반려견을 맞이했으니까 정보를 계속 올려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카페 회원들이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잘 살고 있는 거 보면은 또한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봉사 중 가장 힘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할 때인데요. 아이들을 보니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마다 봉사자들은 안타까움보단 늘 희망을 담아보려 합니다. 아이들이 모두가 가족을 찾는 그날이 오기를,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행복할 수 있기를 말이죠. 그 꿈 이루어질 수 있겠죠? 봉사를 하기가 힘들 텐데 지금 하고 나오셨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자주 오시나 봐요. 전 처음이에요. 처음? 네. 이쪽 분은? 전 5번째. 다섯 번째요? 네. 그럼 혹시 이렇게 자주 주기적으로 오는 이유가 있나요? 주기적으로 계속 많이 오지는 못했는데요. 애들 생각하면서 좀 더 많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네, 협소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실내가 깨끗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은 다 봉사자분들이 이렇게 다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셔서 봉사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는 지금 첫 해를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와가지고 도움 네. 주실 거죠? 동아리에서 이렇게 자주 오는 편이니까 같이 따라서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여기가 좀 알려지지도 않고 되게 외진 곳에 있지만 와보면은 되게 와서 봉사하고 나시면 되게 뿌듯하고 되게 보람차실 거예요. 많이 찾아와 주세요. 누군가에게 버려졌지만 희망을 꿈꾸며 내일을 살아가는 아이들과 봉사자분들. 이들에게 희망이란 선물을 선사할 이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CNB 대전 방송이 함께하는 가족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족이 되어주세요. 네, 영상을 보니까 좀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주인을 그리는 그 아이들의 그림과 서름이 눈에 다 나와 있어요. 저 역시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 아팠는데요. 더욱더 속상했던 건 우리 친구들이 가족을 잊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CNB 반려동물 캠페인 가족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동행에 함께 해주시면 저희도 함께 나서겠습니다. 네, 홈페이지에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CNB 홈페이지에 발자취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동물들과의 행복한 만남, 동행. 다음에 행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